토요타, NTT, 소프트뱅크, 키엔스, 그리고 소니가 일본을 대표하는 5대 대기업입니다. 소니의 기업가치는 86조 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으로 작지만 대한민국의 2위와 3위 기업인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큰 수준이죠. 한국의 삼성, SK, LG의 세계적인 기술력에 밀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업가치가 높을까요? 소니가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니가 영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총 6가지인데요. 게임, 음악, 영화, 전자제품, 이미지 센서, 금융 서비스. 올해 1분기에 이 사업들을 통해서 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데 게임을 통한 수익이 8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미지 센서가 5,500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올해 1분기 소니의 이미지 센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게임 사업과 가전제품 사업에서 영업이익은 2천억 원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이미지 센서 사업 덕분에 전부 만회한 것이죠. 현재는 게임 사업의 수익 비중이 가장 높지만 수년 뒤에는 이미지 센서가 소니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심장과도 같은 사업이죠. 그런데 삼성이 소니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순식간에 한 방도 아니고 여러 방을 말이죠. 먼저 소니에게 선사한 삼성의 첫 번째 비수는 LG의 삼성 이미지 센서 채택입니다. LG전자가 1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4천만 대, 최근에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1년에 3천만 대는 가뿐히 넘기죠. LG전자의 전작인 듀얼스크린 스마트폰 V50은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와 SK하이닉스의 이미지 센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V50S에는 소니 대신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였습니다. 삼성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GD1은 삼성이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이미지 센서로 3200만 화소의 역광에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고 뛰어난 화질로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작 모델인 V50에서는 소니의 800만 화소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번 V50S에서는 1200만 화소의 뒷면 카메라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삼성전자의 3200만 화소를 채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1분기에 3억 4천만 대 이상인데 최근 분기당 1000만 대도 못 팔고 있는 LG전자를 삼성전자에 빼앗겨 봤자 소니는 전혀 타격이 없다 라고 말이죠. 이 생각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소니가 빼앗긴 고객이 LG뿐만이 아니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삼성이 소니에게 선사한 두 번째 비수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1위는 삼성이고요. 2위는 중국의 화웨이, 애플은 10%로 3위.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그리고 비보가 애플과 1,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애플의 신제품이 매년 4분기에 출시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아이폰 판매량이 확 늘었다가 다시 축소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하여 동남아까지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 측면에서는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지만 워낙에 싸게 팔다 보니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을 위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시장조사 전문업체 캐널라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는 삼성이 1위를 기록 중이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2위를 기록 중이지만 나머지가 모두 중국 브랜드들이죠. 샤오미, 오포, 비보, 특히 오포가 동남아에서는 삼성 다음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플은 끼지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면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아직까지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 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0%로 압도적인 1위이고 삼성이 20%, SK하이닉스가 5.6%씩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2배에 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최근 소니에서 삼성으로 갈아탔습니다. 바로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중국에서 삼성에 얼마나 빠르게 밀리고 있는지에 관한 시원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삼성으로 갈아탄 이유는 일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이유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죠. 소니가 4,800만 화소를 팔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해상도가 34%나 개선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개발 속도에 쫓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삼성보다 낮은 화소의 이미지 센서들이라도 잘 팔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죠. 삼성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중저가 제품 라인인 500에서 1300만 화소급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고 1600만 화소 신제품 개발도 순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력이 이미지 센서 사업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이 한국 기업들의 속도를 절대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 센서는 이미 삼성의 주도권을 빼앗겼고 중저가 라인도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그야말로 위기처럼 보이는데요. 일본의 소니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소니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다니엘 로앱은 공개 소환을 통해서 소니가 이미지 센서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소니는 대형 복합 기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게임, 음악, 영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지 센서 사업을 떼어내고 소니 금융, M3, 올림푸스, 스포티파이에 투자한 지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선택과 집중.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소니처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여러가지 사업에 욕심을 내다 보니 삼성에 계속해서 글로벌 상위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미지 센서까지. 그런데 일본의 소니는 이 현실적인 미국의 헤지펀드 주주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해버렸는데요. 소니의 요시다 케니치로 CEO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미래의 소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아이폰 11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지 센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니 CEO의 말처럼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죠. 2026년에는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가 40조 원 근처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과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소니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다니엘 로의 헤지펀드 매니저의 말대로 이미지 센서 사업부를 소니에서 분리시켜 독립 경영을 하도록 냅두고 소니가 잘하는 분야인 게임, 음악, 영화에 집중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나마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일본 기업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초식동물 같다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말에 괜히 자극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소니가 삼성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는지 2020년까지 원래 11조 원이었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 투자 금액을 1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이죠.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타이틀에서 만족하여 멈추지 않고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까지 1위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R&D에 73조 원을,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는 60조 원, 총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인 평택 반도체 공장의 5배 정도의 규모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새로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인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이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 늦다면서 특히 이미지 센서는 그 전에 더 빨리 1위를 기록하고 싶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59조 원으로 현재 삼성이 1위를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3배 가까이 크죠. 여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반도체가 포함된 DS 사업부가 스마트폰의 매출액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이 74조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60조 원이었습니다.
만약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면 삼성의 전체 매출액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았을 겁니다. 자, 오늘은 중국이 현재 한국에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상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 볼 건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죠. 이 중국 BOE가 화웨이 제재라는 아주 엄청난 큰 산을 만났습니다. 자, 스마트폰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삼성 디스플레이를 바짝 추격하겠다고 자신만만하며 여러 발표를 해왔지만 결국 미궁의 단 한방, 화웨이 제재 여파로 시장 내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OE는 최근 중국 스촨성에서 열린 차세대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행사에서 오는 2024년까지 플렉시블 OLED 시장 점유율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플렉시블 OLED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중소형 OLED죠. 특히 3년에서 5년 내 이 BOE, 스촨, 그리고 충칭의 플렉시블 OLED 출하량이 전 세계 3분의 1, 많게는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발표에 따르면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를 뛰어넘어서 1위 자리까지 넘보는 수준의 야망을 발표한 것인데요. 실제 2분기 플렉시블 OLED 시장에서 BOE는 24.4%의 점유율로 삼성 디스플레이 63.2%와의 격차를 좁혀오고는 있습니다. 1분기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81.9%, BOE가 8.5% 수준이었고요. 자, 1분기 기준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점유율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부턴 화웨이 공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하량 하락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삼성 디스플레이 A3 공장과 LG 디스플레이 E6팩 가동률은 각각 93% 그리고 9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중국 BOE B7 라인 가동률은 3분기 39%, 4분기에는 심지어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이 호언장담하던 한국 디스플레이를 잡겠다던 중국 BOE는 전체 스마트폰 OLED 시장에서도 2위 자리가 이제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2분기 스마트폰 OLED 매출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66.6%, BOE가 17.1%입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70.8%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반면 BOE는 13.7%로 떨어질 전망이죠. 특히 4분기에는 BOE가 LG 디스플레이의 2위 자리마저 넘겨줄 것으로 보이는데, 4분기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 77.9%, LG 디스플레이 12.2%, 그리고 BOE가 6.9%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BOE의 점유율 하락은 사실상 미국 때문입니다. 결국 화웨이 제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죠. 실제 중국 BOE는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중국 화웨이의 주요 공급사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국 기업 밀어주기와 이 보조금 정책이 난무했죠. 하지만 결국 미국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중국 BOE 또한 화웨이의 부품을 공급해오던 업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오히려 양반이고 내년에는 이 중국 화웨이에게 있어서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현재 15.1%에서 내년에는 4.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말 다한 상황이죠. 밥 떠먹여주던 중국 정부도 더 이상 미국 제재 때문에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뭐 응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화웨이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 존폐 위기에 있다. 화웨이의 생존 자체가 목적이다. 미국 정부가 이 중국 규제에 대해서 허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직접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죠. 저런 시장 분석 자체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BOE도 뭐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BOE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BOE는 애플 납품에 현재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을 잡을 경우 화웨이의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공급받아 왔는데 올해 신제품은 라인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하려는 게 좀 보이죠. 딱 봐도. 그리고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가 또 패널 공급을 하기 시작했죠. 자, 아이폰 12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함께 공급하고 있는데 BOE는 생산 수율과 품질 문제 때문에 결국 애플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우선 BOE가 애플 OLED 패널 승인 자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가더라도 리퍼 패널로 들어갈 확률이 크다고 하네요. 특히 애플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패널을 납품하려다가 실패한 이력 또한 있기 때문에 BOE가 납품하고 싶다, 원한다고 해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BOE의 패널을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가져와서 스마트폰 넣어서 팔아봐야 AS에 골치 아파질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품질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BOE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도 디스플레이를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이 5나노미터 최신 공정으로 개발한 첫 모바일용 칩셋을 중국 스마트폰 업체 비보에 가장 먼저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5나노 칩 출시 일정이 외부에 직접적으로 공개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비보는 아시다시피 화웨이, 오포, 샤오미와 함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빅4 메이커로 불리는 꽤나 큰 기업이죠. 우선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나노 공정으로 개발한 엑시노스 1080을 내년 판매된 비보의 5G 스마트폰 X60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화웨이의 기린 시리즈까지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본인들 자존심상 퀄컴 걸 쓰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애플의 AP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삼성의 엑시노스를 찾은 것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로 AP 시장 확대를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중국의 현재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이죠. 작년에도 엑시노스 980을 중국 비보에 가장 먼저 납품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스마트폰, TV 등 완성형 제품을 팔기보다는 이제는 기업 대 기업, 즉 B2B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업체들은 대만의 미디어텍에서 AP를 많이 사다 썼는데 삼성이 이렇게 B2B 전략을 바꾸면서 우리나라와의 거래가 많아졌죠. 실제 엑시노스 1080은 최신 삼성의 EUV 5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하고 벤치마크 점수 자체도 퀄컴 스냅드래곤 865보다 높다고 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1080에 5G 모뎀까지 합친 이 원칩 AP 2100 시리즈까지 곧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스냅드래곤 875와 성능을 견줄만 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처럼 엑시노스에 더욱더 힘을 실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수익성이 작년이나 올해 대비 아주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올해에는 아쉽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에 밀린 것이 사실이죠. 비약적인 성능 향상 을 보여줄 이 2100 시리즈에선 유럽과 국내 시장을 다시 되찾게 된다면 판매량의 50% 수준은 엑시노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미국으로 인해 중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면에서나 시스템 반도체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서 안 될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넘겠다던 이 중국의 현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